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공무원분들이 월급 적고 일 많다고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 보니 그걸 각오하고 공무원을 가신 거 아닌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어제 올라왔죠.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많이 달아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공무원 준비한 사람도 정말 이런 거 모르고 들어왔냐. 요즘에 검색하면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나는지,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공무원으로 퇴사한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다 나올 텐데, 정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들어왔냐. 그냥 세상에 그냥 뭐 다 쉬운 줄 아냐. 약간 이런 느낌의 댓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웃긴 게, 어떤 댓글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 댓글로 영상을 찍은 것을 누가 또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걸 또 영상을 찍는 겁니다. 꼬리물기 컨텐츠죠. 일종의 꼬리물기. 장문의 댓글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해서 사회 분위기까지도 경제학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대다수가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짙게 드네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이자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걸 모두 간과하거나 빼놓고 자기의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인간의 최대의 약점인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해 보이네요. 애초에 기본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공단 등 요즘같이 취업난에 경력을 크게 요하는 시기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한 분들에게만 거기에 운까지 작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것 자체를 아예 제외해놓고 나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천부인권을 논하면서 이런 헌법 논리를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논리를 적용하는데 이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는 걸 전혀 인지조차 못한다는 게 더 놀랍고 심각하네요. 그리고 인간이 가진 최대 약점과 오류가 본인이 노력한 만큼 보상도 대우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건 냉정하고 아주 철저히 객관적으로 공무원, 공기업, 공단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급여를 받고 대우를 받는지는 알아야지. 이런 걸 부모님들이나 삼촌 등이 말씀하시는 공무원, 공기업이 좋다는 것만 믿고 그 말에 반대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제외하고 무작정 어른들이 말씀해 주는 것이니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마인드셋은 자신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남에게 휘둘리는 불쌍하고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그 누구도 이런 능동적이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아는 얘기는 안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개탄스러운 공교육과 현실이죠.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분들이 살아오신 시대는 이미 역사고 과거면서 한 나라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그런 흥망성쇠의 시기일 뿐이에요. 그 생각들은 그 시대에나 가능했던 거지 지금 세태에서 요즘 시대 정신, 트렌드 등을 알려면 능동적으로 혼자서 공부하고 자신이 필요하거나 원해서 일자리를 찾거나 자기개발을 해야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수동적인 공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 생각하네요. 옛날 조상들은 자신의 인생을 혼자서 찾고 탐구하고 뭘 좋아하는지 연구하고 노력해서 종국에는 역사의 이름을 남긴 분들이죠. 알다시피 이름을 남긴 분들은 아주 적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런 깨우치고 정점을 찍으신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와 세상에 많았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게 또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겠죠.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네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정확히 본질을 깨닫고 날카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댓글이네요. 저는 좋은 댓글 같은데 여기 보면 마지막 문구가 참 인상적이네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정확히 본질을 깨닫고 날카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떡하죠? 굉장히 무리한 부탁입니다. 네. 앞으로도 세상을 정확히 본질을 깨닫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날카롭게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 계신데 필력이 상당히 좋은 분이죠. 예, 맞춤도 좋고 물론 중간에 틀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 주의식 교육에 의한 세뇌 교육이 너무 약해요. 예, 세뇌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을 좀 되돌아가자고요. 학창시절 되돌아갔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이걸 정말 학문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해와 원칙을 겸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겁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풀어야 돼. 외워야 돼. 그런 식으로 대다수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왜 알아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게 현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조차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니까 왜요? 이거 중간고사에 출제하니까 꼭 풀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성적 없고 대학 간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지. 이 주의식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왜란 얘기를 못해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 필요한 건지 내가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네,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거.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면 하는 그런 방식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시키면 무작정 하는 이 수동적 교육 방식에 너무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서 나이 먹어서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이거를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거의 한 18년 동안 이걸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한 번도 못 가지게 해요. 그냥 무조건 외우라 그래.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런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우리가 배워서 써먹으려고, 일상생활 어떤 그런 지식과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 잘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공부는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느냐,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줄 아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거 외에는 공부가 아니에요. 성적 승운하는 거. 근데 그거는 수많은 공부 중에 하나일 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공부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만 공부라고 칭하게끔 이렇게 좀 학습화되다 보니까 다른 공부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이런 세뇌 교육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도 이걸 바꾸지 못해요. 생각해봐. 대학교 졸업할 때 지금 남자 나이 26살, 여자 나이 24살이에요. 이미 머리가 클 대로 컸어. 이미 그걸 평생토록 듣고 보고 자랐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게 일단은 그런 거예요.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안 해준다는 거죠. 교육은 안 해주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오면 새로 다시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과 샤머니즘, 파시즘 이런 세뇌 방식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물론 뭐 국어, 영어 중요해, 수학도 중요한데 다 필요할까? 솔직히 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사람들 많이 있겠지.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다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그 공교육 배울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써요. 인풋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웃풋을 쓸 때는 어디 있습니까? 아웃풋을 쏟을 때 없잖아요. 아웃풋을 아예 못 쏟을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생각해봐. 뭐 국영수사가 뭐 대학 가거나 전공 뭐 정말 뭐 석박사 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 중요하겠지. 근데 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소수 아닙니까?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따로 있죠. 뭐냐? 금융교육.
그리고 뭐 철학적인 부분, 이 심리학적인 부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 법률 이런 것도 좀 이게 공교육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예전에 앞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을 알면 좋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몰라가지고 당하는 경우 굉장히 허다합니다, 여러분. 일반 서민들이 법에서도 약자예요. 왜냐? 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 많아. 법을 알면 범죄도 안 저질러요. 서민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그런 거야. 이게 범죄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질러서 전과자가 된다거나 처벌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심리학도 중요해. 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을지를 좀 하려면 이 심리학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금융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학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인생,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이게 뭐 필수 과목 아니더라도 교양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과목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도 있겠지, 돈 없는 사람도 있고. 맞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건 철학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막 물질 만능주의처럼 뭐 천민 자본주의처럼 돈이 많아요. 무조건 다 되고. 물론 돈 중요하긴 하지만 돈 없다고 해서 또 못 살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삶에 철학이 없어요. 그냥 돈 많으면 무조건 좋은 삶이야. 돈 없으면 무조건 인생이 아니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돈 중요한데 돈이 없어도 돈 없는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그럼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만의 살아가는 마이 스타일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나? 그러면 각자의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철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따라하잖아. 남의 삶을 따라하죠. 인싸의 삶을 따라한다거나 유튜버의 삶을 따라한다거나 연예인의 삶을 따라한다거나. 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시야나 정보가 좁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뭐 대기업, 뭐 공기업, 공무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있지.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 시험은 그렇잖아. 공무원 시험 이거 하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에서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애초에 발 안 담그고 뭐 공장에 가서 일한다거나 다른 거 했으면 돈 안 날리고 돈이나 벌었겠지.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 물론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인데 막상 저 직업 들어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꼭 저 직업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잖아. 저 직업 무조건 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불법만 안 지르면 괜찮잖아. 어차피 공장에 가서 일할 사람 일해야 돼. 맞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거잖아. 사실 우리나라는 대학교 이거 진학이 너무 높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도 많아. 안 그래요? 대학도 너무 많아요. 왜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는 쓸모없는 대학도 많이 있고 뭐 폐교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겠지만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마저 대학을 보내버린다니까요. 대학을 가야 할 사람만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도 되잖아.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든가. 근데 필요한 사람도 꽤 많거든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죠. 오히려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업 못한 게 실패자 아닙니까? 아니 대학 졸업 못해가지고 취업 못한 사람이 실패자죠. 그런 사람들 사방에 널려 있잖아. 여러분 여기도 많이 있잖아. 채팅창에도. 대학교 졸업했지만 대학교 졸업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본다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졸업해도 굳이 대학교 전공 안 해도 졸업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대기업 사무직이나 뭐 공무원 공기업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업이야. 근데 그 좋은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고 누군가는 계속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스템이. 맞잖아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골고루 뻗쳐나가야 돼요. 어떤 일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고, 어떤 일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하고. 맞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가도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어? 그리고 부모님 여기 좋은 말 했어요.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셔야 돼요. 좋은 말이에요. 왜냐,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취업이나, 좀 경제적인 관점을 보지 못해요. 이분들은 아직 80년대 마인드야. 80년대, 90년대. 자기들이 자식 나이 때. 그 마인드들을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자꾸 자식들한테 대학 나오라고 하면, 자기들이 대학 나왔을 때, 그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대기업도 많이 가고, 편한 일 많이 하고, 사무직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직도 2020년이 이게 토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부모님들이 왜 자꾸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면, 부모님 때는 공무원 시험이 훨씬 더 기능이 약하고, 그때는 직업적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하고 싶으면 노력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노력만 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은 대기업 바늘구멍 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기업, 그러니까 뭐 대학교 졸업을 해도 나와가지고 손가락 빨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꾸 자기들이 겪었던 그 유년기에 젊었을 적 관점만 가지고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관점을 파악하려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어떤 시대적 차이가 30년 정도 나잖아. 30년간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10년간에도 꽤 많이 바뀌는데. 30년이 말할 것도 없지, 안 그렇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트렌드도 바뀌는 나라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변했잖아요. 근데 그 30년 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현 상황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꼭 있어요. 근데 부모님 말만 너무 믿지 마세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사는 겁니다. 본인이 살아서 뭐 문제 있고 뭐 실패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자꾸 어른들의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무튼 뭐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네요. 네. 우리 세대는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살았지만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꾸 사람들이 우리 온라인상에 얘기하는 것들 있죠. 사람들이 다수가 따르는 걸 너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수가 따르기 때문에 이용 더 당할지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수가 따르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 다수가 따르면 더 의심을 해야 돼요. 항상 역사적으로 다수가 따른 것들은 정답이 아니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수가 뭉쳐가지고 힘을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밀어붙이면 그게 다 그 정답이고 그게 다 주류가 되고 그게 문화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다수에 휩쓸리기 때문에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스라이트 샤머니즘 안 없어지는 겁니다. 다수가 막 대세락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여러분 한 발짝 뒤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저게 진짜 제대로 하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답인지 오답인지 파악해보세요. 오히려 정답보다 오답이었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은 여운 겁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소신껏 능력껏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